네,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이 어제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 전원의 총사퇴 그리고 통합 비대위 구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 이후 행동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원칙과 상식 소속이죠. 윤영찬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윤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제 왜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총선이 되면, 음, 주요 정당은 다 혁신 경쟁을 벌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새로운 물갈이를 하고요. 네. 근데 지금 국힘에서는 벌써 장제원 윤핵관의 핵심 아닙니까? 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까지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당으로 시선이 오게 돼 있죠. 민주당은 어떻게 할래? 지금 이체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맞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확장성은 어느 정도야? 네. 총선에서 우리는 다 같이 이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극대화시키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 대표께서 결단을 하셔서 네. 우리 통합 비대위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게 맞다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사정이 좀 다르지 않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함으로써 수도권 위기가 그냥 기우가 아니라 현실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혁신을 하는 건데 민주당은 오히려 압승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법한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총선까지는 이미 4개월 정도 남아 있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양당의 부침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벌써 이제 여론조사상에 또 변화들이 읽히기 시작하고요. 왜냐하면 양당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가 아니라 예. 사실은 저당이 싫어서 이 당을 지지하는 구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제3당이 등장한다든지 했을 때는 당의 지지율이 취약한 양당 체제에서 상당한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를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민주당의 어떤 전열을 예. 정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안주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정권이 잘못할 거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여론조사상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부 여론조사에서 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예. 지지율이 조금 상승하는 듯한 기류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당하고 국힘의 지지율이 사실 또 별 차이가 없다는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네네. 아니면 또 바뀌었다든지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만 믿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근데 해야죠. 지금 그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해서 공개하는 여론조사 말고 지금 어차피 예.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계속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판세 분석을 네네네. 위해서.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종합을 해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우세고 서울도 좀 근소하긴 하지만 우세로 나온다라는 얘기를 제가 네, 전해드렸는데 우리 그게 당내에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들은 네. 수도권에서 한 네. 4%, 5%, 네. 조금 많게는 7% 이렇게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대요. 네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선거를 치르는 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민주당을 최대한 확장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되죠. 그럼 이체적으로 가는 게 더 나으냐? 통합 비대위를 만들어서 우리 진영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느냐? 네. 늘려서 선거를 치르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4, 5%의 우세 가지고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입장에서 4, 5%는 저희 충분히 숙고를 해야 되는 이 여론조사 결과죠.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다. 그럼요. 저는 그게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이런 요구를 했는데 혹시 그 반응은 나왔습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는 네, 지도부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저 만약에 통합 비대위로 가자고 한다면 그러면 네. 그 통합 비대위를 이끌 인물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당 지도부 그다음에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가면 되겠죠. 예. 그걸 누구를 특정해서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저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하시면 되는 거죠. 혹시 어제 이 요구가 네. 일종의 최후 통첩일까요? 저희들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났죠. 예. 우리 당을 지지했다가 떠나신 분,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 예. 그 다음에 청년, 예. 교수님들 만났는데, 네. 이제는 저희들이 무언가 종합해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정리하다 보니 두 가지의 요구로 좁혀졌던 거고요. 네. 그런 비대위 전환과 그 다음에 이 선거법 문제였습니다. 선거법은 좀 더 여쭤보고요. 자, 네. 그러면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안 받아들이면 이후에 어떻게 한다? 혹시 이 시한과 행동 계획도 내분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일단은 12월까지 저희들이 당의 혁신을 요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12월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시한이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워크숍을 하든 뭘 하든 이 먼 뒤의 문제까지 12월 이후의 문제까지도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 4명의 의원 사이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설령 아직은 이야기가 안 됐다더라도 같이 행동한다, 행동 통일은 한다라는 이런 원칙 이런 건 그 공감을 한 겁니까?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행동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공감. 그럼 이제 어떻게는 아직은 이제 그 빈 상태다 이 말씀이신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병립형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이미 우리가 지난해 대선 직전에도 이 연동형 준연동형과 그리고 이 위성정당 방지 이것이 민주당의 길이다, 민주주의의 길이다. 네. 라고 여러 번 약속을 드렸고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이 선거 치르면서 이 부분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이걸 무슨 명분으로 뒤집습니까?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선거를 치를 때 이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후회했단 말이죠. 네. 그 논의가 지금 똑같이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결국 현실적으로 우리가 의석수 이 몇 석 얻을 수 있는데 못 얻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이겨야지. 이 논리에 모두 다 매몰이 돼버리면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 번 약속을 파기해서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에 대한 신뢰 지수가 낮은 상황인데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의총 있었잖아요. 네네.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정말 많은 의원들이 이제 선거법과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고 호소를 했죠. 이탄희 의원도 눈물로 호소했고 또 당을 통합적으로 혁신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여러 고언들이 나왔고요. 네. 그런 많은 의원님들의 충정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사의 발언은 없었습니까? 특별히 이제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입장 밝힌 게 없습니까? 최고위원님들은 입장을 저는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관련해서 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의총 또 언제 열기로 확정이 됐나요? 아마 1월 초를 당 지도부에서는 이 마감 시한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점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겠다라는 게 당 지도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최종 결정 시점을 1월 초로 잡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초에 열리는 본회의,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 처리를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지금 이낙연 전 대표고 친하시잖아요. 친하죠. 예. 왜 이 얘기 꺼내는지 아실 텐데 신당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오늘 아침에는 D-Day를 내년 1월 15일로 설정했다는 지금 보도까지 나온 상황인데 네네. 지금 혹시 신당 문제와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 얘기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신당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낙연 대표하고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다만 네. 이제 몇 가지 말씀은 드린 적이 있죠. 좀 가시는 행보가 좀 너무 속도가 빠른 것 같다. 좀 더 당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셔도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냐. 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낙연 대표가 논의하시는 분들은 네. 아마 이미 이제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를 버리고 우리는 창당을 해야 된다라는 신념들이 강하신 분들하고 네네.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의원님이 그런 고언을 그러니까 드렸을 때 이낙연 대표는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오히려 좀 시간이 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당까지 과정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에서 함께하자 혹시 이런 제안 안 했습니까, 의원님한테? 아직까지는 제가 원칙과 상식에 네. 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원칙과 상식의 활동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지금 1월 15일을 D-Day로 잡았다라는 어떤 보도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조금 전에 의원님도 그러니까 그 당의 어떤 이재명 대표의 사퇴나 이런 것들을 시한을 그러니까 12월 말로 지금 잡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럼 네네. 어차피 내년 1월부터는 뭔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네. 그 시점에서 뭔가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 성립이 되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개개인마다 모두 다 실존적 고민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지역에서 우리 같이 왔던 분들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결국은. 네네네. 이 정치를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분들과 상의하고 또 의견들을 모아내야 돼요. 예. 그 과정이 가장 어려운 과정일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4명이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 행동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칙과 상식의 4명 의원 가운데 다만 한 명이라도 이낙연 신당은 아니다라고 하면 의원님도 안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같이 치열하게 논의를 해봐야죠. 예. 그러나 지금 당장 무슨 이낙연 신당에 합류한다. 이거는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한 의원이 김민석 의원인데 이른바 사쿠라 발언을 했잖아요. 예. 근데 사쿠라라는 불가피한 표현이었다. 신당 안 된다. 초전 박살 내야 된다. 이런 발언을 또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참 일단은 김민석 의원이 나서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 했다면 네. 정말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이미 과거에 그런 행동 그러니까 경선 불복이라든지 2002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미 그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네네.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질까?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극단적인 발언을 하기 전에 네. 왜 이 민주당에 어찌 보면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민주당에서 모든 정치 인생을 걸어왔던 분이 신당까지 생각하게 되었는가라는 그 배경을 본인도 고민을 해야죠. 그래.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통합비대위로 전환을 하고 우리 당이 혁신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민석 의원이 이렇게 그 속칭 세게 나오는 이유는 공천 때문이다. 혹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개개인의 한 사람의 생각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과 함께했고요.